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 수석 강사 오주입니다. 일단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그 프리 수능반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서 또 이제 좀 어떤 거를 좀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마 어쨌든 찾아주셨다는 것 자체는 미적분 요거 자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좀 몇 가지를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갔다가 좀 다시 올게요. 제 홍보는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바로 작년 수능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죠. 이게 작년 수능이고 이게 재작년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재작년 거보다는 일단은 작년 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보기보다는 일단 두 개 비교해서 보려고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앞으로 볼 게 25 수능이니까 여기 24 수능인데, 그러니까 정답률, 오답률 탑5랑, 그러니까 정답률 낮은 순으로 이렇게 5개 뽑은 건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2번까지가 이제 공통이고, 근데 아직은 이제 그 3학년 때 이게 선택 과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21번까지 했다가 이렇게 변하지만은 22번까지가 이제 공통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택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22번이 보통 이렇게 수투에서 나오는 편인데, 또 올해 6평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좀 말이 돌아갔으니까. 이게 공통. 그 다음부터 23번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훅 떨어져요. 다시 엄청 쉬운 게 나와서 23번부터 30번까지 8개의 문항 중에서 한 26번까지, 23에서 26이면은 미적을 한 바퀴만 돌았다 해도 그냥 맞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미적이 분명 어려운 과목이 맞지만 23, 24, 25, 26을 틀린다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27번부터도 웬만하면 27번도 사실 쉬워요. 여기까지 3점이에요. 그럼 이제 28, 4점짜리 마지막 객관식, 그리고 29번, 30번 4점짜리 주관식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어려운 자리는 29, 30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28번이 좀 가장 어렵게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이 이게 굉장히 조금 이례적일 정도로 5개 중에서 지금 탑5 중에서 4개가 미적입니다. 실제로 수능을 보고 나서도 이제 학생들이 물론 시험을 다 잘 봤으면 좋겠지만, 이제 제자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제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제 90점대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100분위가 엄청 높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수학이 들어보니까 이 친구 점수가 조금 아쉬웠어요. 몇 점 나왔니? 했더니 이제 84점이요. 근데 간신히 이제 1등급은 됐는데, 이제 뭐 근데 표준점수 이런 걸로 보면 좀 이제 많이 아쉬운 거죠. 어디서 틀렸을까 했더니 22번 차례, 그리고 이렇게 차례대로 새겼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잘 풀렸고, 들어보고 나서 한 말이지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어차피 28, 29, 30 이거 다 틀릴 거면 이거 미적 뭐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뭐 사실은 이게 만약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수학에서의 아쉬움에 있어서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30, 그 8개의 문항 중에서 26번까지는 그냥 맞을 수 있는 문항이 맞아요, 정말로. 자, 그러면 27번부터 어려웠는데, 자, 이게 다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여기 중에서 하나만 좀 더 맞았으면 분명히 훨씬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전제되는 말이 뭐냐면, 공통에서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긴 합니다. 이게 22번까지 중에서 사실 탑5 중에 22번밖에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요 문항은. 근데 그를 제외하고 정말 무난무난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적분을 선택할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수원, 수투. 수원은 사실 이미 뭐 내신이 끝났고, 수투는 이제 앞으로 할 내신이지만 이게 내신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숙달이 돼요.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수원인데, 수원이 이제 끝났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안 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못하는 게 맞겠죠. 이번 여름방학만 하더라도 당장 또 과타네, 또 이제 수투에 또 미적도 어쨌든 나름대로 또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더 해야 되고, 이제 학기 중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원을 되돌아본다는 건 거의 여유에 가깝겠죠. 그럼 이제 겨울방학으로 가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건 상황이 나아요. 왜냐면 수원은 어쨌거나 내신의 그 빡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단원별로 이렇게 집중 공략도 해봤고, 그 과정이 있으니까 수토는 2학기 때 겪을 거니까 미적도 하겠죠. 근데 하는 시기가 좀 늦죠. 3학년 1학기. 근데 미적이 참 신기한 게, 그 강사로서 그렇게까지 옳은 말은 아닌데, 분명히 어느 정도 상한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존재하는 과목 같긴 해요.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30번까지 모두가 다 맞출 수 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정말 한 문제만큼은 이게 맞출 수 있는 친구랑, 물론 그것도 연습량은 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 아닌 친구 이렇게 나뉘는데, 연습을 통해서만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지만, 이 중에서 분명히 더는 맞출 수 있다 이거요. 이 네 개를 완전히 다 맞추는 건 힘들어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수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굉장히 다르겠죠. 물론 올해 수능이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서 미적이 얼마만큼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아이들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교육과정이 바뀌는 세대였거든요. 넘어갈 때 바뀌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를 둘 다 봤어요. 뭐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근데 바뀌기 전이 어땠었냐면 역대급 불수능이었어요. 이제 수학에서 이제 이과에서 이과만 봤을 때 1등 컷이 앞에서 뭐 70점대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어려웠었던 걸 제가 이제 기억하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풀었었던. 근데 아이들이 이제 거의 교육과정 막바지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미적에서 뭔가 좀 힘을 실내하는 게 느꼈는데, 근데 물론 이건 또 전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쭉쭉 오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내신 과정을 거치면 어쨌든 애들은 강해진다. 단기적으로 뭘 보니까. 미적도 마찬가지일 건데 3학년 1학기에 한다는 게 조금은 아쉽다, 늦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사고중 보면은 일부 학교 2학년 2학기 하거든요, 미적은. 2학기에 수원수들 다 때려버리고 이과만. 대표적으로 외대보고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2학년 2학기 미적을 하고 나면은 사실 남들보다 그걸 좀 일찍 겪은 거고, 그리고 이거를 내신 한 바퀴 겪은 다음에 겨울방학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분명히 훨씬 강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 27번 문항,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객관식 중에 3점짜리 마지막이었고 28번 4점이니까 이거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거 EBS에 있었거든요. 완벽하게 같은 주제로. 근데 또 이제 수업 끝나고 지금 조교로 쓰는 친구들, 이제 막 20살 된 친구들,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 몇 명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작년에 EBS 열심히 풀었니? 이제 몇 명을 이제 또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자기는 안 풀었다고. 근데 3학년 때 되면은 컨텐츠는 굉장히 넘쳐납니다. 아이들이 컨텐츠가 부족할 일이 절대 없어요. 오히려 쌓여가지고 뭘 풀 줄 몰라서 그 양이 허덕이지 뭘 풀 줄 모르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순간 뭔가 EBS를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모든 EBS 교재를 다 푸는 거는 뭐 힘들지라도 최소한 수능 특강만큼, 어차피 이거 3학년 1학기 내신 미적을 준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 여유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1학기에 내신 준비를 하면서 본다는 건 살짝 늦으니까 좀 미리미리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 불안감 조성해서 그냥 이제 좀 빨리 하게끔 하려는가. 근데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수투가 당연히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뭐 비적인 거 보고 위에서 이미 끝장 나버리면 뒤에 게 별 의미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투를 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뭔가를 더 하고 싶으면 빨리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사실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수투를 등한시하면서 오케이 나는 2학년 2학기 이제 정시 올인할 거니까 미적에만 파고들겠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수투는 내신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중요한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아이가 지금 이제 수시로 챙길지 정시로 챙길지 지금 완벽하게 딱 요때 갈리잖아요. 2학년 2학기에 요때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딱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시 파이터로 가겠다고 이제 확정한 친구들은 미적이 여유가 되면 조금씩 봐주는 게 좋고, 이제 갈림길에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과목별 유불리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뭐 준비해야 되는 거 맞춰서 가는 게 맞겠고, 난 누가 봐도 수시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미적하지 말고 일단 지금 주어진 과목들 암기 과목이랑 이제 당장 수트랑 이걸 하는 거를 훨씬 권장을 드리고, 학기 중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름방학에는 어느 정도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앞으로도 수능이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확 유불리가 일어나게끔 미적에서 확 어렵게 나온다면은 미리 준비해둔 친구들은 확실하게 유리할 거예요. 물론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6평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올해 본 유일한 평가원 시험이니까 가져온 거지, 이거는 큰 데이터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범위가 너무 적어요. 미적 문제가 적죠. 미적 초반부만 들어가서 그래요. 막상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후반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근데 뭐 특이한 것들은 좀 있긴 있어요. 22번 수투가 아니라 수월이 나왔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도 오답률이 높다는 거. 뭐 근데 아시다시피 뭐 재수생 제대로 들어오고 해야지 요거는 이제 제대로 된 게임이 나타날 거고요. 네, 저는 사실 요거를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여유되면 먼저 하는 거 좋고 일단 그보다도 미적보다도 우선인 건 당연히 수투고 수투 안 돼 있으면 미적 해봤자 의미 없고요. 그리고 수원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혹시나 이제 정시 파이터를 할 친구들은 지금도 이제 수원을 짧게는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아보라는 게 무슨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라는 이런 게 아니라 3학년들이 이때 실무 많이 푸는 거 아시죠? 엔제들 이제 쭉 풀고 이제 막 실전 모의고사 막 들어갈 때요. 그럼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가볍게 이 주제를 돌이켜볼 수 있는 몇 문제 정도만 풀어보는 거. 요 정도면은 그래도 기억을 조금 오래 되살리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제 홍보 굉장히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학기에 프리수능반을 이렇게 개강하고 참고로 이제 아마 자녀분이 보인고에 다니시면은 저를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보인고의 1, 2학년에 이제 수학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원래 제가 프리수능반을 이제 보인고 반 중에서 2학년 중에서 이렇게 약간 분화되면서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살짝 변했어요. 그 학교반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 1회로 미적만 이렇게 따로 떼서 개설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주 1회로 미적, 그러니까 학교반이 아닙니다. 이건. 하고 일요일 이제 낮이고요. 3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저녁 6시로 바뀝니다.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이제 커리큘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미적에 수원 수도를 딸려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제 이걸 다 끝낸다? 말도 안 되거든요. 심지어 내신 때는 쉬게 될 거예요. 제 브로셔에 보면 뭐 언제 쉬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놨는데 뭐 중간고사 때는 거의 3주고 기말 때는 2주고 끝나고도 잠깐 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수업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텍스트로 쓰는 거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일단 이 수업은 미적을 앞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준비한 건 없었고 그러면서 주제를 살리면서 이제 얻으면서 가고 싶다.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한 바퀴 돌아놓은 상태여야 돼요. 미적을 무조건 한 바퀴 돌아본 상태여야 되고 이게 차례대로 이제 뭐 수열 극한부터 급수부터 쭉쭉쭉 가는 그 흐름은 가지만 단어 하나하나 다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요한 주제만 따와가지고 그 주제 연습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물론 큰 사이클에서 한 번의 흐름을 갈겠지만 그리고 수원수토 주제 일부를 다룬다는 거는 어차피 이게 미적에서 하다 보면은 결국 과거의 주제를 끌고 와서 심화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거의 주제를 끌고 와서 조금씩 강의하게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미적 외쪽으로. 그러니까 메인은 이거고 가끔씩 이 메인을 벗어나서 수원수토를 다룰 때도 있다. 약간 짬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수능 근데 이거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최근에 이랬다고 해서 올해 수능이 어떨 거다 물론 모르지만 경향이나 보자면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혹시 어떤 강사의 그 수학 강사의 그걸 뭔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최근 들어서 시험 봤을 때 평가원 문제 감동이었다 뭐 이런 멘트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제 학생 때부터 되게 그랬거든요. 평가나 하면은 예상치 못했던 소재가 와 이걸 이렇게 쓰네. 그러니까 제가 맞든 틀리든 되게 감탄하면서 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 많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감탄한 주제가 많았으면은 요즘에는 그건 것 같아요. 요즘에는 평가원이 그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온갖 걸 다 낸 거예요. 이제 주제들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가끔씩 물론 같은 소재여도 참신하게 어쩌다 하나 나오고 진짜 어쩌다 하나거든요. 너무 소재가 반복되고 이제는 이거 한때 아시죠? 이게 요즘 세대로 넘어오기 전에 한때 두 문제만 겁나 어렵게 하고 28문제 50분 안에 풀어서 두 문제 60분 쏘는 게 이제 10년 말이었잖아요. 20년대로 오면서 다시 이제 준킬러가 점점 강화되고 있죠. 근데 요즘에 강화하는 건 이제 계산량 자체를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냥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는 근데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소재가 반복되니까 기출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학 수능을 볼 때랑 지금 수학 수능을 보는 건 보면은 애들이 공부하는 건 수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적, 기하, 확통 중에 심지어 선택을 하지. 하나하나 범위는 다 줄었지. 뭐 기하 같은 공간백도 날아갔지. 제가 분명히 이게 훨씬 많이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제가 하는 것보다. 왜냐면 아이들 듣기 좋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때 킬러였던 주제가
분명히 어려운 소재인데 지금은 다 분석당해서 예를 들어 센의 유형 22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소재는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근데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지금 너무 쌓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기출에만 더 허덕여요. 그래서 이 기출 그냥 한 바퀴 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왔던 주제들이 뭐 한 번씩 반복되거든요. 아, 이제 이 소재는 끝났다 싶은 것도 한 3, 4년 뒤에 갑자기 다시 한번 훅 튀어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기출로 쌓이는 것부터가 워낙에 어려운 주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시죠? 아이들 의미 없게 그냥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거의 외운 거예요. 이 풀을 보고 어떻게 풀지가 그냥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 푸는 게 의미 없다 생각하는데 다음에 보면은 살짝만 바꿔내도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미 있게 이 기출을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된다. 풀이 방법이랑,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막혔을 때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뚫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끝,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길을 뚫어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그 흐름은 누군가 거를 일단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신 있고 저도 좋지만 사실은 뭐 우선 강사 많죠. 그러니까 그거 한 명 걸 따랐으면은 그 사고방식을 계속 흡수하려고 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뭐 이건 그냥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스킬 요즘에 되게 뭐가 많아요. 약간 되게 그 네이밍들이 유치한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치동 어둠의 스킬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성하면서 한창 3년 전에 이제 최근 3년간 연속으로 30번 나왔을 때 있어요. 그것도 유행했고, 뭐 최근에는 뭐 스트레스 거리고비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유용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이제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평가원도 그런 거를 써서 쉽게 계산하는 특수한 경우를 좀 막으려고 하고는 있어요. 전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스킬적인 부분. 근데 적당히 필요한 것까지만 하면서 뭐 일단 정량적인 연습은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실수 안 하게끔, 그리고 많이 풀어내는 거. 네,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 현재 이제 고2풀이 이렇게 가면은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보면서 필요한 공통 주제 다루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미적 고난도 내신 문학 다루는 주가 짧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럼 마무리 되거든요. 3학년 올라가서 일요일 6시, 10시로 변화가 되고, 네, 이제 뭐 EBS 보다가 이제 25년 1학기 미적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가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대비, 이제는 수원수투 미적 다 봅니다. 예, 사실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소를 올해 초에 만들었어요. 여기 나가시다 보면 사실 저기 건물 위에 오지훈 수학연구소라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크게 있을 것 같지만 간판을 걸어두고 작은 사무실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올해 초부터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저만의 이제 그거를. 근데 지금 그래 상황이 할 때는 사실 이게 지금 또 준비 중이기도 하니까 제 거를 썼다가 외부에서 산 걸 썼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온전히 제 걸로 하고 외부의 거는 그냥 과제로 내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어쨌든 준비는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냥 어필 살짝 한번 드리는 거고요. 수업 특징은 일단 지금 프리 수능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사실 뭐 다 적혀 있긴 해요. 그냥 쭉 띄워둘게요. 일단 제가 나갈 이제 주마다 나갈 숙제에는 당연히 메인이 미적분이고요. 이 문제 수가 훨씬 많을 거고, 수원 수투 짧게 좀 있을 거예요. 수원 어느 정도 주제 살려주고 싶은 거 살짝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 수원을 놓아버리지만 않도록. 수투는 당장에 뭘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긴 할 거거든요. 이 반만 듣는 학생도. 그래서 그냥 핵심 주제 어떤 거 뭐 좀 꼭 이걸 봤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거 조금, 그러니까 조금 넣겠다는 거예요. 예, 주요가 미적분인데 다만 테스트는 항상 전범위로 갈 거예요. 당연히 근데 대다수의 문제가 미적분일 거고요. 수원수도 살짝 섞어서 해설은 다 갈 거고요. 뭐 이거 아까 여기 뒤에 다 드린 말씀입니다. 자, 요게 사실 제 프리수능반 모토인데, 일단 심화 주제를 조금 빠르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프리수능반은 이제 미적 처음이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가볼까, 파이팅,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우리 한 바퀴 돌았으니까 지금 좀 빠르게 이제 준비하고 싶은 학생,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자, 이런 주제 봐보자. 근데 그렇다고 미친 심화로 막 이렇게 쫙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 바퀴 이상은 어쨌든 들어야 좀 적합할 거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다 드린 말씀이긴 해요. 해석 도구 아까 뭐 말씀드린 그런 스킬들 필요한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방식에서 어떻게 뚫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주입시키는 게 목표고요. 이 기출을 빠르게 순환하다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 있잖아요. 좀 아이들이 시작이 늦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한 바퀴 돌아서, 지금 한 바퀴 돌아도 몇 개의 기출은 막 손도 못 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겨울방학에 들어서 또 보고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좀 러프하게 어려운 거는 몇 번 더 봐야 될 수도 있지만 핵심 주제들 중에서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거는 그래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끝내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제 그게 돼야 EBS를 볼 시간이 좀 나요. 3학년 때. 그리고 특히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재수생들 미적 이제 단과 특강을 하면은 아마 특징이 이거일 거예요. 너네 기출이 이미 끝내고 왔지? 가 당연한 거거든요. 3학년한테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요거를 조금 빠르게, 예, 좀 그리고 의미 있게 끝내고 싶다. 이렇게 모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